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문건 제목에 들어간 V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문건 제목에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보통 V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수정하면 붙는 버전의 약어로 쓰이죠. 질타가 이어지자 오 후보는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돼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HWP는 히든 원자력 플랜의 약어냐? 브이로그는 대통령 기록물이냐?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뜻이냐? 등등등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선거 앞두고 의혹만 앞선 무차별 의혹 제기가 결국 무리수를 낳았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PC방, 각종 실내 체육시설, 코인 노래방 같이 피해가 큰 업종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어제부터 9시 이후에 손님을 받지는 않지만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을 켜고 문을 열어놓는 이른바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히려 오후 7시에서 9시에 밀집 효과를 발생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감내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이제는 답을 내놔야 할 텐데요. 방역과 생존권 사이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 3부 암행어사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돕겠다면서 코로나 특별 장학금이라는 걸 지급했습니다.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는 200만 원, A학점이면 250만 원씩 꽤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금을 주는지조차 몰라서 받을 조건이 됐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군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은구청은 지난해 11월 말 군청 홈페이지에 장학생 모집 공고문을 올려놨으나 다른 공고들에 섞여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매일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히 살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보은군청 공무원 13명의 자녀 17명이 장학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선발된 전체 장학생은 178명. 이 중에 10%가 군청 공무원 자녀였던 겁니다. 군청 측은 어떤 비리도 없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은 군청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지인들만 장학금을 챙기려고 모집 공보를 일부러 대충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감사원은 보은군 장학금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일부러 쉬쉬했든 귀찮아서 대충 홍보를 안 했듯 알바도 끊긴 채 타지에서 자취하면서 지원금이 절실했던 학생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재난 문자 발송하듯이 국민 전체에게 문자 한 통씩 발송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모르겠슈. 지난해 총선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주사파 빨갱이 간첩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실시간 방송으로 이낙연이 전에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혀진 사진을 방송 화면에 게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가 제시한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인 2018년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생가에 찾아간 후에 작성한 방명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누구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던데요. 이런 가짜 뉴스는 오히려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까지도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사회 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퇴근 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오늘 밤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cm에 이르는 폭설이 쏟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서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서울 동부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눈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쯤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눈이 내리고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눈은 출퇴근길에만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입춘에 눈이 내리면 그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입춘 대길이 아니라 입춘 대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